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알아야 차이나 두 번째 기업이죠.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 생산업체인 링더스 다이. 오늘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우리나라에서는 CATL이라는 이름으로 좀 더 알려져 있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정말 전기차 시대가 성큼 다가온 것 같은데요. 특히 이 CATL의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의 차세대 전기차죠. 이 아이오닉 시리즈에 들어갈 배터리 공급 업체 중 하나로 선정이 됐다는 그런 소식이 최근 전해졌습니다. CATL이 전체 공급 물량이 한 21% 정도를 가져간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 소식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쏠리게 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21%면 굉장히 많은 비율인 것 같은데 확실히 떠오르는 기업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차의 아이오닉 시리즈 합류 소식 말고도 이슈가 되는 게 하나가 더 있죠? 네, 이게 사실 굉장히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폭스바겐이 국내 배터리 업체 대신에 이 CATL의 배터리를 쓰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좀 영향이 있겠어요? 네, 최근에 정말 뉴스가 많이 쏟아지면서 이 CATL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람들의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지난 3월 15일 폭스바겐이 파워데이라는 배터리 행사를 개최를 했거든요. 네. 여기서 이전에 이제 주로 사용했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 이노베이션의 파우치형 배터리 대신에 중국 CATL과 스웨덴 업체인 노스볼트 여기서 만드는 각형 배터리 탑재를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파우치형 배터리, 각형 배터리 이런 말이 나오는데 배터리도 파우치형이 있나 봐요. 우리 들고 다니는 그런 파우치 같은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얇은 비닐 재질의 주머니에 담는 형태의 배터리인데요. 모양이 다양하기도 하고 공간 활용도가 높아서 국내에서는 주로 자주 개발이 되고 활용되는 배터리 유형입니다. 반면에 이 CATL의 주력 제품인 각형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무게가 다소 무겁긴 해도 내구성이 좋다는 게 장점으로 꼽힙니다.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파우치형, 각형. 폭스바겐이 그냥 국내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 제품 대신에 CATL로 갈아타진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겠죠. 아무래도 폭스바겐이 중국 시장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과 관련이 크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그간 중국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을 해온 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중국에서 전기차 판매 1위를 이 폭스바겐이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중국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중국 기업 배터리를 사용하는 게 더 낫다는 그러한 판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비용 절감 측면에서도 많이 고려를 한 것 같고요. 중국에 포커싱을 좀 하겠다, 공략을 좀 하겠다 이런 계획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전기차 1위 기업하면 테슬라잖아요. 여기에 대한 경계도 크지 않을까 싶은데. 확실히 그런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게다가 테슬라도 중국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테슬라는 올해 상하이 공장에서 전기차 55만 대를 생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는 지난해 테슬라 글로벌 판매량보다도 더 많은 그런 수준이고요. 또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이 치고 올라오는 테슬라를 견제하고 또 중국 시장을 사수하기 위해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게 아닌가 하는 평가입니다. 네, 테슬라에게 또 중국 시장은 확실히 큰 시장인 것 같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또 SK 이노베이션처럼 한국 배터리사들 최대 완성차 업체인 이 폭스바겐을 잃게 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배터리 산업을 둘러싸고 국내 긴장감이 또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CATL, 폭스바겐도 현차도 손을 잡았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이제 중국 주식 조금 알아가고 주린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약간 생소하긴 했거든요. 근데 이미 업계에서는 굉장한 선두 기업인 거죠. 네, 우리나라에서는 좀 낯설 수 있는데요. 사실 이미 2017년 일본 파나소닉을 제치고 세계 전기차 배터리 1위에 올라선 기업입니다. 테슬라나 벤츠, BMW 등이 이 회사 배터리를 공급받고 있고요. 또 전기차의 동력원인 리튬 이온 배터리라고 굉장히 최근 엄청 뜨고 있는 분야인데 네. 이걸 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중국의 이 동력 배터리 보급률로는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네, 뭐 세계 최대 1등 이런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 중에 최초로 또 글로벌 주류 자동차 기업 아까 테슬라, 벤츠, BMW 얘기하셨는데 이런 기업의 공급상으로도 발을 들이는데 성공을 한 영향력이 세계적으로도 적지 않은 기업이네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은 이 CATL이 일본 기업에서 성장한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돼서 창업을 했다는 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 벨 연구소에서 배터리 특허 사용권을 사서 또 양산 공정을 개발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그 짝퉁 같은 이미지에서 좀 자유롭고요. 네. 또 매년 매출액의 한 7에서 8% 정도를 연구 개발비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특허 건수가 굉장히 많은 기업에 속합니다. 네, 뭐 전기차 앞으로 더 성장을 할 테니 더 앞으로 또 부각이 될 수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동력 배터리 시장에서 그러면 점유율로만 따지면 정확히 한 어느 정도 될까요? CATL은 2021년 1월 그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총 사용량인 13.7GWh 가운데 31.2% 정도를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운스트림 고객을 지속해서 늘려가면서 이 전 세계 동력 배터리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근데 최근에 또 생산 라인 확장 공사도 진행을 했어요. 네, 중국 장쑤성에 이 배터리 생산 라인을 확장했다는 소식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CATL의 자회사가 여기 장쑤성 리양시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생산 라인 확장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계속해서 뭐 투자 규모를 점점 더 늘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만 보면은 뭐 CATL, 인더스타일 투자의 리스크가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뭐 리스크 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CATL이 탄탄한 기업인 건 맞는데요. 글로벌 시장 매출 비중이 좀 작다는 그러한 단점이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을 이 내수에서 올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정부가 그 보호막을 쳐주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중국 공산당의 도움을 받는 것은 맞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성공했다고 보기엔 어려운 부분이 확실히 있죠. 중국 정부 지원으로 배터리 업계가 200여 군데 정도 등장을 하긴 했지만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는 건 이 중에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중국 안에서 경쟁 자체가 워낙 치열합니다. 근데 결국 뭐 중국 내에서 워낙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을 거친 게 또 세계 시장에서 성공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확장 공사 관련 소식까지 살펴봤고요. 근데 아무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회사 괜찮나, 안정적인가 이거 확인하고 평가할 때 투자 실적 확인을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CATL 실적은 좀 어떨까요? 실적은 굉장히 견조한 편입니다. 지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매출의 연평균 복합 성장률을 살펴보면 68%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요.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고 볼 수가 있죠. 다만 지난해 1분기에서 3분기까지는 코로나 사태의 영향을 피해가지 못했기 때문에 매출이 한 4.06% 정도 감소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선방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후의 실적은 다 좀 힘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짚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CATL이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2018년 6월 11일에 상장을 했고 이후에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고요. 네, 현재 CATL의 주가는 330위안 정도 되는데요. 상장 후 2년 반 동안 약 11배 정도 올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시가총액은 현재 135조 원 정도 되는데요. 전기차 업체 중에 최고 몸값을 자랑하는 테슬라와 비교하면 5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CATL 투자를 진짜 고민하시는 분들 뭐 지금 2년 반이 됐는데 11배나 올랐다고 하니까 앞으로 주가 흐름 또 관련 소식들 꾸준하게 좀 체크하는 게 중요할 텐데 중국 관련 이런 증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저희 뉴스핌에서 내놓은 해외 주식 전문 앱 감이라고 있는데요. 네. 네, 여기에서 관련 소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앱을 여셔서 검색창에 CATL이라고 치시면 바로 이 CATL 관련한 기업 소개부터 재무제표, 시세, 관련 뉴스나 차트 등이 다 검색이 되거든요. 최근 뉴스를 하나 살펴보면 CATL이 양회 폐막 이후에 기간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는 소식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최신 소식까지 기업 정보부터 뭐 주가까지 바로바로 그냥 검색을 하면 다 확인을 하실 수 있으니까 감 전문 앱입니다. 해외 주식 전문 앱 감 바로바로 실용적으로 좀 활용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CATL 오늘 이야기 좀 많이 나눠봤는데 확실히 탄탄한 성장성을 가진 회사기도 하고 최근의 시류에도 잘 올라탄 기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투자하려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이야기를 들으시면서도 그럴 텐데 투자법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CATL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본토, 그것도 중국판 나스닥이라고 불리는 선전 창업판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아쉽게도 창업판은 중국인이나 허가받은 외국인만 투자할 수가 있고요. 국내에서 개인들이 직접 이 CATL의 주식을 사고 파는 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ETF, 즉 상장지수 펀드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을 추천드리겠는데요. 네. 창업한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있고요. 아니면 전기차나 배터리 관련 업종을 모아둔 ETF가 있는데요. 이러한 ETF 상품에 투자를 하시면 CATL 주식에 간접 투자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창업한 지수 추종 ETF나 전기차 배터리 관련 업종 ETF에 간접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또 ETF도 국내가 있고 해외가 있잖아요. 둘 다 할 수 있을까요? 네, 국내 일부 증권사에서 이 국내 ETF 혹은 해외 ETF 모두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국내에 상장된 ETF를 사시려면 국내 증시가 열리는 시간에, 또 해외에 상장된 ETF를 사시려면 해당 증시가 열리는 시간에 들어가셔서 투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2화였는데 CATL 투자 전략까지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오늘 또 다 전해드리지 못한 소식들도 있어요. 투자업을 아까 감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새로운 기사들 업데이트도 되고 정보들도 계속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은 정보들과 함께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에 이슈가 되는 좋은 중국 핫한 기업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기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